자, 지금 이제 요 과정 안에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과연 이제 어떻게 높아질 수 있는가에 대한 힌트들이 숨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끼치는 이제 원천이라고 할 만한 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그 중에 첫 번째가 실제 성공 경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언어적 설득,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대리 경험,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정서적 각성 내지는 생리적 각성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일단은 이 네 가지 중에서 제가 이제 이 친구한테 영향을 끼친 것은 두 가지 요소가 특히나 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실제 성공 경험과 언어적 설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은 이제 성공 경험이라는 게 사실은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이제 결정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지금 이제 이 성공이라는 게 굉장히 상대적인 거란 말이죠. 좀 전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평균 80점에서 84점으로 이제 오르는 과정이 어쩌면 성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어머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성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대부분의 과목들이 지금 90점 이상도 못 넘고 다 80점대고, 그렇게 되면 사실 중학교에서 A가 아니라 다 B, 이제 그런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여기에 이제 이게 성공이다라고 의미 부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아이한테 성공 경험을 주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의미 부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는 거죠. 근데 마침 이제 정말 다행스럽게도 과학이 60에서 80으로 올랐다는 이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게 사실은 작은 성공 경험이 아니죠. 네?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러한 부분을 성공 경험으로 찾아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도 실제 성공 경험을 만들 수 있다.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언어적 설득을 나름 효과적으로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친구로 하여금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의미 있는 성공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구나. 내 안에 잠재력이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제 그러한 어떤 칭찬과 격려의 방법을 썼던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사실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보면 대리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저는 제가 만나는 학생들한테 예를 들면 이제 방금 전에 이 학생의 이야기를 또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그러면 그게 곧 이미 대리 경험이에요. 평균 80점 맞던 애가 평균 94점이 됐다 이거지. 이게 이제 곧 대리 경험이라 이거죠. 예.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성공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들어갔는데 이제 모의고사 보잖아요, 3월에. 근데 모의고사 봤더니 영어가 60점이 딱 나오더라고요. 요즘으로 따지면 이게 4등급이죠. 제가 뭐 학교 다닐 때는 등급이라는 개념은 없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60점이란 말이에요. 야, 근데 이거를 나름 이제 3개월간 열심히 공부해서 6월에 또 모의고사를 봤어요. 근데 그 당시 제 기억에 정확하진 않지만 한 62점 정도 맞았던 걸로 기억해요. 이제 그러니까 석 달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의 변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그러다가 2학기쯤 됐을 때 한 70점대 맞았었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2 올라가서 첫 시험을 보는데 그때부터 1등급이 나왔어요. 제가. 그리고 그 이후로 성적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저의 이제 이런 경험을 일부러 아이들한테 얘기하죠. 야, 성적 그렇게 빨리 오르지 않더라. 그런데 반드시 오르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저랑 비슷한 60점 맞는 친구들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그래?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저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그럼 혹시 나도?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자기효능감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제가 만났던 학생 중에서 중학교 2학년 때 평균 85점. 이 정도면은 역시나 이제 뭐 고등학교 등급으로 따지면 한 3, 4등급? 4등급?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근데 이런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가가지고서 공부 열심히 해서 결국 서울대 가고 막 이런 케이스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사실은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정서적 각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어떤 감정 혹은 어떤 그 생리적인 경험을 하고 있느냐, 그게 이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보는데 막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울렁거린다? 그치, 그렇다 그러면 내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들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정서적 각성 부분을 이거를 바꿔줄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정서적 각성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위해서 저는 뇌과학을 활용하고 있어요. 자, 우리 뇌 안에 보면 이제 대뇌 변형계라는 부위가 있고 그 안에 이제 편도체와 해마라는 게 있죠. 이 편도체라는 거는 부정적 감정을 뚜렷하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부위고요. 해마는
기억의 중추라고 하죠. 기억 장치죠. 말하자면. 근데 참 공교롭게도 이 편도체랑 해마가 딱 붙어 있어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는 기억이 더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예전에 시험을 잘 못 봤다. 그러면 이제 그런 기억은 얼마나 잘 떠오르겠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이제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변화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를 줄 수 있느냐? 참 다행스럽게도 이 해마라는 게 기억만 다루는 게 아니라 상상을 다루는 장치이기도 하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한다. 옛날에 이제 어떤 스토리, 어떤 경험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기억하는 것이 해마를 이용해서 기억을 하는 건데, 그런데 뭔가 새로운 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떠올리고 상상을 할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해마라는 부위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 기억과 상상의 메커니즘이 똑같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기억을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원하지 않는 어떤 실패를 계속해서 떠올리면서 이제 부정적 감정을 느낄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상상하는 것이 어쩌면 기억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들 우리 많이 하잖아요. 뇌는 기억과 상상을 구분을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똑같이 해마에서 일어나는 똑같은 메커니즘에 의한 작용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바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운동선수들이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이용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을 보면은요, 우리 학생들 이제 어떠냐면요, 그러니까 예전에 만약에 이제 시험을 잘 못 봤다, 예? 시험을 잘 못 봤다, 예, 그러면은 예전에 이제 그 못 봤던 기억이 계속해서 떠오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공부를 하면서도 이번 시험 잘 볼 수 있을까 할 때 내가 잘 볼 게 떠오르는 게 아니라 못 봤던 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자꾸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아주 이제 의식적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상상하라는 건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학생들한테 비유 삼아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 너는 지금 계속해서 나 시험 못 보면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랑 똑같은 거냐면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가면서 나 오늘 저 선수를 내가 이기고 말 거야 이러고 올라가도 이길까 말까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 오늘 저 선수한테 KO 당하면 어떡하지? 나 오늘 얻어 터지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링에. 마치 이제 그러한 태도로 링에 올라가는 선수처럼 그렇게 공부를 대하고 있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링에 올라가는 선수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동선수들이 내가 저 친구를 반드시 이기겠다 하는 마음으로 맨날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이겨야지 하는 걸 상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도 내가 원하는 결과나 과정을 상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그냥 이제 아마 그럴 거야가 아니라 심리학 논문에서 밝혀지고 있는 바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서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 상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심상, 즉 이미지가 정서적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지만은 치료적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들이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이 심상 이미지를 활용해서, 즉 내가 이제 원하는 어떤 결과를 혹은 과정을 이미지로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상상을 하는 거, 이걸 이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시뮬레이션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학자가 누구냐면 하버드 심리학과의 데니얼 쉑터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 데니얼 쉑터라는 교수가 연구한 그 논문들, 이제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참고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연구가 대체로 이제 이 사파적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에피소드를 내가 일부러 상상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뭔가 그 상상을 구체적으로 하면 할수록 주관적인 안정감,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사건에 대한 정서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학생들이 시험을 이제 앞두고 있을 때 시험을 보는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하게 해요. 예, 아주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눈을 감고 드디어 이제 내가 그 시험 보는 자리에 앉아 있어요. 주변에 애들이 막 보여요. 예?
보여요. 이제 그리고 그런데 시험 감독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뭐 자리에 있는 거 다 집어넣으라고 하고, 그래서 시험지를 이제 막 나눠주세요. 드디어 시험지가 앞에 왔어요. 이제 그럴 때 어떤 기분을 느끼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상상해 가면서 그때부터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제 시험을 보는 그러한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앞에 이제는 역시나 쉬워서 뭔가 문제가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어려운 게 나왔어요. 근데 이건 아무래도 어려우니까 일단 건너뛰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의 이제 과정들을 일부러 상상하되 좀 긍정적으로 상상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좀 마음 편하게, 좀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일부러 상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상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런 식의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상상해보고 나면은 그럼 왠지 기분이 좋고, 그리고서 이거 재밌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왠지 좀 잘 될 것 같고, 이런 식의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자기효능감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할 때 이 부분은 사실 NLP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을 제가 활용하고 있는 건데요. 상상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몰입 상태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험 보는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펼쳐진 모습으로 이제 주변이 다 보이는 거죠. 그리고 보통 보면은 시험을 상상할 때 아이들은요, 이미지가 밝게 느껴져, 어둡게 느껴져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대부분 어둡게 느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 어둡게 느껴진다는 그것이 곧 이 친구들의 무의식적인 심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미지를 일부러 밝게 만들어요. 뭐 환하게 햇빛이 비쳐 들어온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조명이 환해졌다든가 이런 걸 막 상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이미지를 밝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기분 어때? 이러잖아요. 긴장감이 좀 누그러지는 것 같아요. 이래요. 자, 이제 그게 상당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선명하게, 그리고 동영상으로 지금 문제가 풀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이제 보면 기분 좋은 소리가 들리게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건 결국 혼잣말이 되어야 돼요. 기분 좋은 혼잣말. 그래, 잘하고 있어. 내가 그래도 공부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 열심히 연습했던 대로 문제가 나오고 있네. 잘 풀리고 있어. 물론 뭐 어려운 문제가 나오긴 하겠지. 하지만 그 문제가 나한테만 어려운 건 아니잖아. 다른 애들도 어려울 거야. 그냥 평소 연습하던 대로 열심히 풀면 돼. 결과에 너무 신경 쓰지 말자. 그냥 한 문제 한 문제를 최선을 다해서 푸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나에게 힘이 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을 스스로 이렇게 자기가 이제 읊조리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막 연습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과정이 자신감을 올리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는데 상상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학생들한테 강조하긴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으면서 상상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는 과정에 상상까지 곁들인다면, 그렇다면 효능감이 올라가면서 실제로 좋은 성과를 가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라는 거죠.